이번 시간에는 별의 거리와 밝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시차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는 거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그림이 있지만 대충 그리면 요게 어떤 점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만약에 A 위치에서 이 점을 바라보면 요 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B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요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걸 보고 시차라고 합니다. 시각의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주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우주가 이렇게 어떤 공간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별은 분명히 우주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요 별이 우주의 벽에 붙어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죠? B에서 보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별이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보고 우리가 시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죠. 지구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년이죠. 그러면 이 반대편으로 갈 때 6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1월이다. 이 반대편은 7월이죠. 예. 꼭 1월과 7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2월이면 8월 이렇게 되겠죠. 자, 우주를 봅니다. 우주 벽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 별이 A별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1월 달에 A별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7월 달에 A별을 보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7월 달에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시차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 뜻이 뭡니까? 1년을 주기로 시각의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1년을 주기인데 1월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년이 되면은 그 다음 해 1월이 되면은 별은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6개월 뒤. 왜 6개월 뒤냐면은 6개월이 가장 반대편, 가장 멀리 있죠. 그래서 6개월 뒤에 봅니다. 6개월 뒤에 보면은 별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죠? 요거를 실제 밤하늘 사진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산이 이렇게 있고 이 밤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A별을 봤을 때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7월 달에 A별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다시 7, 8, 9, 10, 11해가 12월 해가 1을 다시 그 다음 해 1월 되면 또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시차라고 하는데 요 시차의 딱 절반. 절반 있죠? 요각. 또는 뭐 요각 해도 됩니다. 또는 뭐 반대편 각 해도 됩니다. 요 시차의 절반. 각이 있을 거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요 각을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각이 너무 작아요. 왜냐면 별을 내가 이렇게 가까이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별이 엄청나게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이 엄청나게 작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도, 2도 이런 각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연주 시차는 별을 바라보는 연주 시차죠. 별을 바라보는 연주 시차는 대부분 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읽냐면 초라고 있습니다. 초. 그럼 이 초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각도 1도 있죠. 1도. 1도를 60등분 합니다. 그럼 묵수로 작은 각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60분의 1도. 그죠? 이 60분의 1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묵수로 작은 나눴습니다. 60분의 1도를 우리가 1분이라고 합니다. 요거 분이라 했습니다. 분. 또 1분을
또 6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분의 1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1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1초라는 개념은 1초는 60등분의 60등분이니까 3600분의 1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작은 각 1도 있죠. 이거에 3600분의 1을 우리가 1초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우리가 연주시차에서 주로 쓰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각이 작은 거예요. 왜? 별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새로운 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요게 B라는 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B별은 7월달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1월달에 보면은 분명히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별이 요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 B별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억수로 조금씩, 더 조금. 그러니까 이 B별의 또 요 부분, 요 각도, 또는 요가 뭐 반대각 해도 됩니다. 요런 각도는 우리가 B별의 연주시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거리가 멀면 멀수록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파란 별이 억수로 멀리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 C별이라고 칩시다. 요 C별은 내가 1월달에 봐도 7월달에 봐도 거의 움직임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맞죠? 요런 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연주시차가 너무 작아서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요런 별, 요거는 배경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나머지 별들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서 연주시차가 눈에 보이고, 요 배경별은 너무 멀어서 우리는 이 연주시차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별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 보고 배경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거리가 A, B, C 순으로 멀면 멀수록 이 연주시차는 더욱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이 작아진다라는 것이 거의 우주 끝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이 각도 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까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은 일단은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는 작아진다. 결국 연주시차가 크면 거리는 가깝고 연주시차가 작으면 거리는 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주시차가 1초인 별의 거리를 재보면 1파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파섹은 뭐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아마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별까지의 거리를 여기서 요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요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저걸 그리면 태양 여기 있고 지구 이렇게 돕니다. 별은 이거 제가 점을 여기 밖에 못 찍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그러면 요 대각선, 여기 흔히 말하는 요 거리죠. 요 거리나 여기서 출발하는 거리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별이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 요거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실제로 너무 멀어서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 거리를 거의 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정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가, 자, 별의 연주시가 0.1초인 별의 거리는 10파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연주시차가 작아지면 거리는 멀어지죠. 이거 지금 얼마큼 작아졌습니까? 10분의 1로 줄었죠. 그럼 이게 10배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별까지의 연주시차가 만약에 2초다 그러면은 얘는 2배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0.5파섹이다.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식으로 적으면 별의 거리는 단위가 파섹입니다. 이거 요거의 단위는 초입니다. 연주시차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2배 되면 별까지 거리는 2분의 1, 3배 되면 3분의 1. 우리가 역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주시차가 10분의 1이면 별까지 거리는 10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연주시차를 측정해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건데, 너무 먼 별은 연주시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연주시차로 거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요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된다. 거리가 매우 먼 별은 연주시차가 너무나 측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 별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별은 배경별이라고 한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게 태양 주위를 공전을 안 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별에 공전을 하게 되면 별의 연주시차가 반드시 생길 거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도가 기본적으로 3600분의 1도 이런 각도를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주시차가 됐고 지금 이제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의 거리와 밝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퍼집니다. 어떻게 퍼지느냐? 지금 그림에서 보이죠? 여기 어떤 그림이냐면 요 별에서 빛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사방으로.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 별에서 요렇게 빛이 나가는 경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요렇게 이게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이렇게 그 부분의 한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 더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게 구입니다. 구의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한 부분만 보는 거죠. 거리가 이제 2배가 되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자, 이 구의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그림입니다. 별빛이 사방으로 가는 것 중에 요 부분만 표시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표시하느냐? 여기 지금 거리가 같아요. 요 거리랑 이렇게 같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닮음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이 4배, 9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 별을 바라본다고 칩시다.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 눈이 만약에 이렇게 요만하다. 그러면 요 면적에 있는 모든 별빛이 제 눈으로 다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왔다.
그럼 제 눈에 들어오는 빛의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제가 한 발 더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실제 요거밖에 안 들어오죠. 결국 여기에서 보다 요걸 1이라고 쳤을 때 요게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요 빛의 양은 9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별빛을 제가 바라봤을 때 거리의 제곱만큼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리가 만약에 4배가 된다면 또 면적은 더 커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면적밖에 못 보니까 16분의 1 됩니다. 16분의 1. 그죠? 요걸 식으로 적으면 내가 보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보면 여기 1이면 요거는 2, 요거는 3, 요거는 4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별의 밝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선 알아야 할 게 겉보기 등급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제일 밝은 별부터 어두운 별까지 등급을 매겼습니다. 제일 어두운 별, 그 다음에 점점 밝은 별이 있겠죠. 이렇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것을 6등급. 그래서 총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등급과 6등급이 총 이기 몇 배 밝으냐? 이기 총 100배가 밝은 겁니다. 100배. 아시겠죠? 100배고 여기 지금 점점 밝아진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칸이 만약에 2배면은 이 5칸을 가게 되면은 2를 총 몇 번 곱합니까? 5번을 곱했겠죠? 2의 5승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수의 5승이 100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잘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않죠. 떠올리지 않는데 그게 몇이냐면은 약 2.5입니다. 2.5. 한 칸에 2.5배입니다. 2.5배. 계산기로 2.5를 5번 곱하면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이란 뜻이지 실제 2.5란 뜻이 아닙니다. 약 2.5니까 우리는 2.5라고 외우면 돼요. 그럼 2.5 곱하기 2.5를 하면은 6.25입니다. 다시 여기서 2.5를 곱하면 16입니다. 여기서 다시 2.5를 곱하면 40입니다. 여기서 2.5를 곱하면 이제 100이 되겠죠. 그래서 한 칸당 2.5고 이게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외워야 됩니다. 2.5, 6.25 아시겠죠? 이렇게 다 외워야 됩니다. 그 6.25도 책마다 다른데 6.3이라고 가르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워놓고 특히 중요한 숫자는 뭐냐? 요런 거입니다. 16과 이제 100. 여기 잘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꼭 저 숫자는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걸 지금 뭐라고 했느냐? 겉보기 등급이라 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제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그냥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이거를. 멀리 있으면 또 직접 본 거죠. 이렇게 직접 본 거를, 이 아가 더 밝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밝기는 이 별 두 개가 다를 수가 있죠. 이 별의 밝기가 실제로는 똑같은데, 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밝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별이 더 어두운데, 실제는 더 어두운데, 너무 가까워서 밝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아가 더 밝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7등급이라고 하면 됩니다.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0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눈으로 봤는데도 아니 제일 밝은 게 1등급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태양은 그때 당시에는 별이라고 취급 안 했죠. 근데 태양도 별입니다. 그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의 시력에 따라서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더 희미한 별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망원경 쓰면은 더 어두운 별도 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등급이라면서요.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게 이게 이제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옛날에는 실시 등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망원경을 쓰면은 더 어두운 별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7등급, 8등급 되는데, 이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이 말도 되지만 지구에서 관측하기에 등급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겉보기 등급을 한번 읽어보시면, 겉보기 등급, 관측자에게 보이는 별의 밝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게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망원경을 써도 되고, 한번 지구에서 관측한 별까지의 거리를 전혀 뭐 이 안은 가까우니까 밝아 보일 거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안은 눈으로 보기에 그냥 밝네, 그냥 지구에서 보니까 야가 더 어둡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측자가 보는 별의 상대적인 밝기를 비교한 것이다. 이거는 뭐 실제 밝기, 상대적인 밝기인데, 이 상대적인 밝기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관측자가 보는 별의 상대적인 밝기를 비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구에서 관측을 해야 돼요. 나는 지구에서 관측하고 나는 뭐 우주 어디에서 관측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관측자가 이때 야가 좀 더 밝네, 어둡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등급은 무엇이냐? 절대 등급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지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했을 때, 지구에서 어떤 특정 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예. 여기가 이제 10파섹이라는 곳입니다. 10파섹 아까 설명했죠. 자, 이게 지구입니다. 뭐 지구라 하기보다는 관측자인 거죠. 근데 별이 10파섹보다 가까운 별도 있을 거고, 조금 먼 별도 있을 거고, 더 먼 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별이 있다고 치죠. 이거보다 더 밝은 거는, 더 가까운 것도 있겠죠, 당연히. 이 아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아가 가깝기 때문에 실제 밝기보다 더 밝아 보입니다. 이 아는 멀기 때문에 실제 자기 밝기보다 더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하면은,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가 진짜 누가 더 밝은 별인지 모르는 겁니다. A가 진짜 밝은 별일 수도 있고, B가 더 밝은데 A가 가까이 있어서 밝아 보일 수도 있고, C가 제일 밝은데 원래는 실제적으로는 멀리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순간도, 어둡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실제적인 겉보기가 아닌 실제적인 밝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전부 다 10파색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A별이 여기 있다고 칩니다. 요거 A-라 할게요. B별은 어차피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B-. C별 요 앞으로 당겼다고 칩시다. C-. 자, A-, B-, C-는 이제 지구와 같은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B-, C-를 봤을 때 진짜 내 눈에 보기에 밝은 별이 진짜 밝은 거죠. 그렇죠? 요렇게 10파색이라는 어떤 특정 거리에 나왔을 때, 특정 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 특정 거리에 나왔을 때 본 등급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별을 어떻게 옮기느냐?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A의 요 거리를 예를 들어서 1파색에 원래 있었다 라고 쳐봅시다. A별은 실제 1파색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때 우리가 본 등급이 예를 들어서
6등급 별이었다고 칩니다. 요거 겉보기 등급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A는 18세기 옮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18세기 옮기면은 거리가 몇 배 됐습니까? 거리가 10배 됐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거리가 10배가 되면은 이 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집니까? 밝아집니까? 어두워지겠죠. 요거 1등급으로 고칠게요. 요 이제 1파색이 원래 1파색이 있는데 이 알을 이제 1등급 별이었다고 칩시다. 자, 이 알을 이제 18세기 옮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워졌겠죠. 몇 배? 100분의 1로 어두워집니다. 100분의 1. 그러면 18색으로 이제 거리가 10배가 됐기 때문에 거리가 10배. 그러면 밝기는 100분의 1로 주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이 등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칸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1등급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5칸. 총 100배 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가 작아지면 100배 밝은 거고 뒤로 가면은 100배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100배 어두워진다는 것은 밝기가 100분의 1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은 18색이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안은 6등급이 된 겁니다. 이기 절대 등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원래 실제도 18색이 있죠. 근데 이때 측정한 등급이 3등급이었다고 칩시다. 이 겉보기 등급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알을 결국 똑같이 18색이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똑같이 몇 등급으로 보이겠습니까? 3등급으로 똑같이 보이겠죠? 이 안은 이것이 절대 등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별과 B별은 눈으로 보기에는 A별이 1등급이고 눈으로 보기에 B는 3등급이었습니다. A가 더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리에 나와보니까 누가 더 밝습니까? B가 훨씬 더 밝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등급과 요 거리하고 밝기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대 등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는 실제로 요게를 예를 들어서 48색이었다고 합시다. 거리를 너무 짧게 그렸는데 원래 거리가 48색이었어요. 자, 그러면 C는 실제 48색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관측한 등급이 예를 들어서 5등급이라고 합시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겉보기 등급이죠. 그런데 이거를 18색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 12를 당기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거리가 몇 배 됐습니까? 거리가 4분의 1로 줄었죠. 그럼 밝기는 16배가 됩니다. 제곱의 반비례 16배. 그럼 16배는 앞에 숫자 했죠? 3칸입니다. 3칸 밝아지면 됩니다. 5등급에서 4, 3, 2. 3칸 밝아 2죠, 2. 그래서 얘가 5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등급입니까? 절대 등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ABC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C-. 그러니까 가정한 거죠. A와 B와 C는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제일 밝았습니까? 1등급, 3등급, 5등급. A가 제일 밝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아가 실제 밝은 건지 거리가 가까워서 밝은 건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을 거리를 재가지고 이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주시차로 쟀겠죠. 그래서 이 알을 18색으로 옮겼다. 옮기가 가정을 하니까 똑같은 위치에 왔습니다. 전부 다 3명 다.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 왔으니까 이때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진짜 자기 등급인 거죠. A는 6등급, B는 3등급, C는 2등급. 실제로는 C가 제일 밝은 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문제가 잘 나오는데 요 문제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별이 지구로부터 18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등급이다.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별들을 18세계로 옮겼더니 진짜 거리가 전부 다 동등해진 거죠.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등급을 보니까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이제는 가까워서 밝아 보일 리는 없고 멀어서 어두워 보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보니까 C별이 제일 밝더라. 진짜 C별이 밝은 거였구나. 거리가 멀어서 어두워 보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실제로 제일 어두웠는데 얘가 가까워서 밝게 보였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꼭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리고 요게 별 등급과 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숫자입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자, 겉보기 등급을 원래는 이렇게 스몰 m이라고 표현해요. 절대 등급을 대문자 m, 이렇게 라지 m을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 m 빼기 라지 m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하가 거리가 뭐 가깝다 멀다는 알지만 진짜 이하가 몇 배 멀다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 기억나시죠? A의 절대 등급이 몇 등급이었습니까? 6등급이죠. A는 6입니다. 절대. 그죠? 겉보기는 몇이었습니까? 1이었죠. 겉보기 색깔 표시하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겉보기 파란색으로 할게요. 겉보기는 1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B는 겉보기도 3, 절대도 3이었죠. C는 겉보기에는 5, 절대는 몇이었습니까? 3,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파란색이 겉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지수라는 것은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뺀 것을 우리가 거리지수라고 하는데, 요 거리지수는 여기 있는 거 보시죠. 요걸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요게가 무슨 값이냐? 0입니다. 0. 예, 수직선이 0이고 요쪽으로 하면 플러스 값이죠. 이쪽으로 하면 무슨 값입니까?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게 거리지수를 수직선이라고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거 빼볼게요. A는 몇 빼기 몇입니까? 겉보기 빼기 1 빼기 6이죠.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다. 됐습니까? B는 3, 3 똑같으니까 0입니다. 그죠? C는 뭐 빼기 뭐 해야 됩니까? 2 빼기 5 해야죠. 5 빼기 2입니다. 겉보기 빼기 절대입니다. 5 빼기 2 하니까 몇입니까? 네? 3이죠. 자, 이게 뭔 뜻이냐? 0이 있으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맞죠? B 여기 있죠? 마이너스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10은 더 뒤에 있겠죠? 이렇게. 한마디로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지구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0이면 얘는 그냥 18색에 있다는 뜻이고, 얘는 18색보다 가깝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양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18색보다 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표를 보면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표를 보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보면은 책에 이런 게 막 적혀있죠. 요런 거 적혀있죠. 요거 그냥 읽어 보시고 요 다음에 표를 제가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뒤에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여기 별 A, B, C, D가 있습니다. 4개의 별이 있는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 눈으로 보기에 진짜 밝은 별이 누굽니까? 예, 숫자 제일 작은 요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정수만 배웠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1.002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1.3 이렇게 간단한 수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소수점 있으면 그냥 소수점 계산하면 돼요. 자, 이하가 눈으로 보기에 제일 숫자가 작으니까 밝은 별이구나. 자, 눈으로 보기에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하가 C가 제일 밝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밝은 별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절대 등급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요거
실제로 밝은 별은 누굽니까? 숫자 제일 작은 거 누굽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7.8입니다. 엄청나게 밝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C가 제일 밝았는데 진짜 밝은 별은 D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느냐? 거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적느냐? 밑에 예, 겉보기 빼기 절대, 겉보기에 절대를 뺍니다. 그러면은 얘는 2.5 빼기 0.5니까 2죠. 요거 2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는 0이죠. 요거는 요 계산할 때 마이너스 1.3 빼기 3.6이니까 이 아가 마이너스 4.9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0.4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빼기 마이너스 7.8 요 숫자 그대로를 빼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아가 플러스 8.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요 점선을 10파세기라고 합니다. 요걸 수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0의 값을 가지죠. 지금 영동이 누굽니까? B. B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파세기 있다는 뜻이에요. 2는 뭡니까? 플러스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A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C는 마이너스 4.9니까 여기 있겠죠. D는 8점이니까 2보다 더 멀리 있겠죠. D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와 제일 가까운 건 누구냐? C. 지구에서 가장 먼 거는 D. 10파세기에 있는 거는 누구? B.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 별 D는 10파세기보다 멀리 있다. 맞죠? 맞습니다. 가장 밝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별은 A다. 아니죠. 누굽니까? C입니다. 그죠? 틀렸죠.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누굽니까? 야,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고 실제로 가장 어두운 거는 숫자 제일 큰 거 요거 C 찾아야겠죠. C 맞습니다. 지구로부터 32.6 강년 대해서 설명합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연주시차가 1초인 요 연주시차죠. 각도 기억나시죠? 1초인 별은 거리를 1파섹이라고 했고 0.1초인 별의 거리는 역수니까 10파섹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0.2초에 있는 거는 요거는 5분의 1이죠. 역수니까 5파섹. 자, 연주시차가 만약에 2초다. 그러면 얘 역수니까 0.5파섹의 거리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 거리는 연주시차를 이용한 거리, 파섹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고 우주의 킬로미터 못 씁니다. 왜냐면은 지구하고 달 사이 거리도 억수로 먼데 이거를 킬로미터로 하면 숫자가 너무 크겠죠. 근데 하물며 별까지의 거리를 재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거는 대부분 뭐로 재느냐? 거리를 파섹으로 재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뭘 했느냐? 연주시차가 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가까운 별들은 이런 거 해도 됩니다. 근데 얘가 실제로 너무 먼 거면 연주시차가 안 나타나겠죠. 요런 거는 거리를 광년으로 고쳤습니다. 광년의 뜻이 뭐냐? 빛 1년이란 뜻이죠. 빛 1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참고로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돕니다. 요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요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돼요. 엄청나게 멀겠죠. 아시겠죠? 자, 엄청나게 멉니다. 그럼 태양과 지구 사이는 선생님 어느 정도 가깝나요? 아니요. 지구를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빛의 속력으로 8분을 가야 됩니다. 8분을 가야지 지구에서 이제 태양에 도달한 겁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우리가 태양 주위에 지구를 가까이 그려서 그렇지 진짜 엄청나게 멉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물며 이 별들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1파섹이 3.26 광년 라이트 이어거든요. 광년 LY라고 적으면 됩니다. 광년입니다. 그럼 10파섹이 몇입니까? 32.6 광년.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5파섹은 요 반이겠죠. 16.3 광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1.63년 광년. 그러니까 광년은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요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요 숫자.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차피 10배면은 요것도 10배. 5배면 5배. 요거 10분의 1이면 요것도 10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요 숫자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도 32.6광년에 있다. 그럼 야, 몇 파sek이 있다는 뜻입니까? 10파sek이 있냐라고 물어봐죠. B 10파sek이 있는 거 맞죠? 10파sek보다 가까운 별은 C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9번. 겉보기 등급이 0등급. 0등급이 있다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숫자를 적어볼게요. 마이너스부터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이 7도 있습니다. 8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 적어놓고 지금은 이제 겉보기 등급이 0등급인 별의 거리가 현재 4분의 1 한마디로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알죠? 밝기가. 그러면은 거리가 4분의 1이면 밝기는 몇 배 됩니까? 16배 됩니다. 아까 16배 왜 안 왔죠? 이거 몇 칸이죠? 3칸 앞으로죠. 맞습니까? 밝아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3칸 앞으로 갑니다. 1칸, 2칸, 3칸.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등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이 있는데 이 별의 거리를 현재보다 10배 멀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리가 10배 됐으니까 밝기가 몇 분의 1배 됐습니까? 100분의 1로 줄었겠죠.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으면 숫자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1등급에서 네, 1등급에서 어두워졌으니까 숫자가 작아지는 거 아니고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100은 몇 칸입니까? 5칸이니까 100분의 1은 100배는 앞으로 5칸 가는 거고 100분의 1배는 뒤로 5칸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멀리 하니까 6등급이 되겠군요. 요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쉽습니다. 그리고 12번도 보면 겉보기 등은 절대, 겉보기에서 무조건 절대를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그냥 자기 위치에 놓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0파색으로 옮겨서 측정한 걸 빼주자.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리에 있는 거 숫자에서 옮긴 숫자를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 숫자를 우리가 무슨 지수죠? 거리지수라고 했습니다. 요 거리지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빼기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빼기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지수가 마이너스 2.9 이렇게 됩니다. 맞죠? 0 빼기니까 0 빼기입니다. 0 빼기 0.5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됩니다. 됐죠? 0.1 빼기 마이너스 6.8이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되죠. 맞죠? 그래서 더하기 플러스 6.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8 빼기 마이너스 5.5니까 여기 더하기 되니까 6.3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6.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구라고 치고 여기를 10파색이라 치고 수직선 끊고 여기가 0인 지점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9 제일 안쪽에 있겠죠? 마이너스니까 요거 시리우스. 자,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0.5 있겠죠? 직녀성. 대충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이니까 베텔게우스. 그 다음에 6.9 리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리 지수니까 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지수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얘가 거리지수가 1이고 얘가 2면은 얘가 2배 멀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요 위치에 따라서 그냥 숫자 작으면은 여기, 숫자 크면 요쪽에 더 요쪽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은 시리우스하고 직녀성, 시리우스하고 직녀성 요거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 리겔과 베텔게우스는 10파색보다 먼 별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번 한번 보시죠. ABC에 대한 자료이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누가 더 머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한번 해볼게요. 연주 시차가 2초이다. 그러면 이거는 거리는 몇 파섹입니까? 2분의 1 파섹이죠. 역수하면 됩니다. 0.5 파섹. 됐죠? 아시겠죠? 100AU 거리가 있다. AU가 뭐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요 사이 거리를 1AU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0AU 거리가 있으니까 좀 멀겠죠. 예. 100AU라고 생각합시다. 됐습니까? 자,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326광년이 걸려요. 326광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1파섹은 몇이랬죠? 3.26광년이었다. 맞죠? 그럼 이 안은 몇 광년입니까? 1.63광년이다. 엄청나게 이하보다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 326광년은 이하의 100배니까 10파섹 거리에 있는 겁니다. 이하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100파섹이죠. 예. 3.26보다 야가 100배 크니까 100파섹이 있는 겁니다. 자, 파섹으로 보니까 야가 훨씬 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선생님 AU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뭘 했느냐? 요거 빛이 1.63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아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거 빛으로 몇 분 간다 했죠? 8분이죠. 8분. 자, 그러면 100배 멀었으니까 이거 몇 분 걸리는 겁니까? 빛이 800분 동안 간 거리입니다. 빛이 800분 동안 간 거리하고 이게 1년 동안 간 거리하고 누가 큽니까? 당연히 야가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이거 정확하게 몇 광년인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 거는 누굽니까? C. 엄청나게 멀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요렇게 되겠습니다.